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다는 얘기 많이 하시죠?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보다 3.3%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름값이 내리면서 10월보다는 상승폭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체감하는 물가는 훨씬 더 높게 느껴지죠. 이유가 뭔지 공윤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트를 몇 바퀴째 돌아도 카트가 거의 비어 있습니다. 그나마 29,000원짜리 참치회도 특별한 날이라 큰맘 먹고 잡은 겁니다. 시장 보러면 막 계속 돌아요. 진짜 비싸요. 나 이거 샀는데 이것도 우리 아빠 생일이어갖고 하나 샀어요. 큰맘 먹고 샀어요. 지난해보다 20% 넘게 뛴 과일들. 사과는 한 개에 3,000원에 육박하는데 몇십 년간 유지해온 습관이 바뀔 판입니다. 아침 식사하고 하나 먹는 게 내 건강 유지의 비결 중에 하나인데 사과가 사긴 사야 되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연금으로 생활한다는 한 주부는 끝없이 오르는 장바구니 물가에 보험까지 취소했습니다. 오죽해 보험 있는 걸 다 취소했어요. 다들 이거 10만 원이 넘으니까 뭐 생활비가 찍으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 올랐습니다. 3% 후반대였던 9월, 10월보단 상승률이 주춤해진 건데 석유류가 1년 전보다 5.1% 싸진 게 큰 역할을 했습니다. 7월 이후 국제유가 반등과 기상 여건 악화 등으로 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으나 10월부터 국제유가가 진정되면서 하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건 다릅니다. 자주 구매하는 농산물이 지난해에 비해 13.6%나 올랐고 전기, 가스, 수도 역시 요금 인상으로 9.6% 상승한 탓이 큽니다. 품목별로 보면 사과는 55.5%, 귤은 16.7%, 쌀도 10.6%나 올랐습니다. 아이스크림, 우유, 빵 등이 가격 강세를 보이면서 가공식품 역시 5.1% 상승했고 서비스 물가 중엔 택시료와 시내버스 요금 상승폭이 컸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저출생의 여파가 군 병력의 감소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력이 줄어들면서 당장 내년부터 육군이 3개 사단의 신병 교육대를 없애기로 했는데요. 더 나아가서 2041년까지는 모든 사단의 신병 교육대를 해체하기로 결정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단독으로 전하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육군 9사단 신병 교육대입니다. 신병을 훈련시켜 각 부대로 보내는 논산 육군 훈련소와 달리 사단에 배치되는 신병을 처음부터 직접 훈련하는 교육대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내년 1월 1일 해체됩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육군 1사단과 25사단 신병 교육대도 내년부터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전방에 배치된 3개 사단의 신병 교육대가 한꺼번에 해체되는 겁니다. 입대할 인원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역 입대 인원은 4년 만에 4만 명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육군은 더 나아가 모든 사단 신병교육대를 아예 없앤다는 계획입니다. 지상작전사령부는 오는 2031년, 이 작전사령부는 오는 2041년까지 예하 사단의 신병교육대를 점진적으로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후 신병훈련은 육군훈련소로 일어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33만 명 수준이었던 병역 의무자 수는 오는 2025년 22만 6천 명, 2037년 18만 6천 명으로 줄어들고 2040년에는 약 13만 5천 명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50만 명을 턱걸이하고 있는 상비병력 정원도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인구절벽 여파에 직면한 육군은 무인무기와 로봇,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한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또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예비 전력을 정예화한다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병역자원 급감은 단순히 국방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TF를 구성해 여기에 모병제와 복무기간 연장, 여군 인력 확충, 대체 복무 인정 등의 보다 근본적인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화장품 회사나 제약회사에서는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전문 기관에 임상 시험을 맡기는데요. 이런 시험 인증 기관의 기업 상담 정보가 한꺼번에 유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험을 의뢰한 연구자들의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기밀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의 구체적인 상담 내용까지 모두 유출이 됐는데 피해 기업이 80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먼저 피해 상황을 김태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시험 인증기관인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어제 이 연구원의 동물임상센터 홈페이지에서 상담 내용이 그대로 공개됐습니다. 시험을 의뢰한 사람의 이름과 소속, 전화번호, 이메일 같은 개인정보는 물론 구체적인 의뢰 내용까지 모두 공개된 겁니다. 심지어 인터넷 검색창에서 검색만 해도 똑같은 정보가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의뢰한 품목을 구글에서 검색을 일단 해봤는데 신청자의 이름과 그다음에 신청자의 전화번호 그리고 회사 이메일들이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담 건수는 지난 2018년부터 들어온 900건. 상담 내용은 대부분 회사 기밀이 될 수 있는 제품 시험 의뢰 정보들입니다. 기업에서는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먼저 사전에 분석을 하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유출되게 되면 경쟁사나 크게는 글로벌 회사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연구원은 700여 명, 상담 내용이 유출된 기업은 800여 곳에 이릅니다. 주로 제품 출시 전 반드시 인체에 해가 없는지를 인증해야 하는 화장품 회사들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애경산업 등 국내 대표적인 화장품 회사들이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그 밖에 제품의 시험 인증이 필요한 제약회사와 의료, 미용기기 회사들도 상당수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KTR은 이 같은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홈페이지 제작과 운영 과정에서 보안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고객들이 편하게 그 시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제공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그런 그 구글을 막는 그런 기능이라든지 그런 거를 전혀 몰라서 없어서 구글이 지금 뚫려있는 그런 상태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정확한 유출 기간과 피해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지금은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정보를 입력해야 자신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안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6년간 의붓 딸을 성폭행한 남성이 지난달 징역 25년형을 받았지만 딸은 이미 반년 전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는 안타까운 소식 지난달 전해드렸는데요. 이 끔찍한 범행을 방조한 친어머니가 딸이 숨지기 직전까지 고소를 취하하라고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세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친어머니와 의붓 아버지가 이룬 가정에서 살던 정연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의붓 아버지의 성폭력에 시달렸습니다. 거부하면 비싸게 군다며 욕설과 폭언을 했고 허벅지에 피멍이 들도록 때리기도 했습니다. 견디다 못해 중학교에 들어간 뒤 피해 사실을 털어놨지만 친어머니는 잠꼬대로 치부하며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의붓 아버지는 반발을 막으려 정연이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끝에 알코올 중독에 이르도록 했습니다. 범행이 6년째 이어지던 올해 1월, 결국 따로 살던 친아버지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아빠가 너무 특이해서 미안하다고 아빠는 할 수 있는 거 모든 걸 다 할 거라고 아이가 힘들었던 거 억울했던 거 이거는 풀어줘야 되잖아요. 어찌된 일인지 경찰은 같이 사는 의붓 아버지를 신고 3달 만에야 구속했습니다. 딸이 당한 인면수심의 범행을 줄곧 모른 척했지만 정연이는 그런 어머니를 감쌌습니다. 학대를 방임한 잘못이 있는 어머니에 대해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딸이 아닌 새 남편을 편들었습니다. 의붓 아버지가 고소되자 SNS에 이렇게 사느니 죽겠다고 적어놓는가 하면 너도 좋아서 한 적이 있다고 들었다며 고소를 취하하라고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내 편이 되어야 될 그 시기 엄마는 내 편이지 않았던 거지. 나를 이 구렁텅이에서 이 지옥에서 나를 꺼내줄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다? 지금 이런 때 아이한테 더 큰 절망감이지 않았을까? 가정의 평화가 나 때문에 깨졌다고 자책한 정연이는 잠시 중단했던 자해와 자살 시도를 다시 하는 등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한 달간 입원까지 했지만 지난 5월 끝내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 이틀 뒤에 아이가 투신해서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때 병원에서 확인된 자 0.28이었어요. 그 뒤 반년이 더 흐른 지난달, 뒤늦게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의붓 아버지는 억울하다며 항소했습니다. 비극 속에 딸을 앞세워 보낸 친아버지는 정연이의 마지막 편지를 지니고 다니며 또다시 긴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딸아이는 지금 이 세상에 없는데 가해자는 눈 뜨고 살아있는 거잖아요. 제 딸 아이한테 정말 진심 어린 사과 한 번도 없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최근 비트코인과 금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조만간 내릴 거라는 기대감에 대체 자산으로 돈이 쏠리고 있는 건데요.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지정한 남미의 엘살바도르는 때 아닌 수지를 맞았다고 합니다. 배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42,000달러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2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번 달 들어서만 10% 이상 올랐고 올해로 치면 150% 넘게 뛰었습니다. 미국이 내년 상반기부터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기대, 다음 달 승인이 예상되는 비트코인 ETF 출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는 비트코인 가격이 내년 말까지 10만 달러, 한 암호화폐 금융서비스 업체는 12만 5천 달러까지 가격이 치솟을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2021년 9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 엘살바도르는 환호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1억 달러 이상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or lo tanto, queda aprobada la ley de Bitcoin. 한때 비트코인 폭락으로 디폴트 위기까지 거론됐는데 가격이 4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비트코인 투자가 드디어 흑자로 돌아선 겁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값 역시 뛰고 있습니다. 최근 온스당 2,000달러를 넘어서며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금값이 내년 말까지 온스당 최대 2,200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尤其像中国呀、印度啊这种传统的用金大国，就是对黄金这种实物金的需求，进一步支撑了金价的一个持续走高。 내년 상반기 미국이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감이 현실이 되면 비트코인과 금 모두 강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투기 수요가 몰리고 있는 만큼 주의하라는 경고도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